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안타깝게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소개 드릴게요. 과목명은 데이터베이스, 교재는 DB 설계 입문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개정 2판 2012년 오세종 생능출판사. 제가 우리 학교에 온 것이 2015년도에 왔는데 거의 그때부터 계속 이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이렇게 설계 및 구축 요 책에 대해서 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마리아DB를 사용해서 직접 SQL문 다루는 거를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서는 w3schools.com에 보면 SQL 튜토리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SQL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을 때 이걸 보시면 되고, 이거 좀 쉽게 나온 문서고요. 마리아DB 다큐멘테이션. 우리가 사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제조사에서 만든 매뉴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DB를 앞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마리아DB를 만든 곳에서 만든 이 다큐멘테이션, 이 문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리아DB를 직접 다룰 때는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서 자주 문서를 찾아보는 그런 것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가 평이하기도 하고, 또 나는 영어 정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구글 트랜슬레이션, 트랜슬레이트 이 확장 프로그램 깔면 그냥 translate this page 하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번역도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보셔도 되고, 저는 영어로 직접 보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데 한글로 된 책들은 좀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고 또 제대로 번역돼서 나온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래서 요 제조사에서 만든 요 매뉴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자주 참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조원석이고요. 여러분들 2021학번이죠. 지금 3학년이라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 올해 입학한 친구들은 이제 처음 아직 얼굴도 잘 모르죠. 이메일은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 질문하실 거는 이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메일은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기 때문에 메일이 오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할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에 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력은 이렇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런 쪽으로 한 20년 넘는 경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의 모든 질문에 제가 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업을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강하는 3학년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이제 어느 정도 알 거고, 지금 올해 입학한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란 말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데이터 저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의미로 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하죠. DBMS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BMS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 그걸 DB 서버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이 DBMS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요 여러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만 대충 보고, 또 우리는 요 DBMS 중에서 마리아DB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걸 또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이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관계형하고 관계형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주류가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RDBMS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주류다.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저장한다. 이거 우리 아주 익숙하죠. 엑셀, 그쵸? 엑셀과 같은 스타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그리고 마리아DB, 이런 것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DB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형이 아닌 거를 그냥 통칭해서 NoSQL이라고 부릅니다. Not Only SQL의 약자가 NoSQL인데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그냥 관계형이 아닌 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들에 뭐 다큐먼트형, 문서형을 말하는 거죠. 키밸류형, 서치 엔진형 등이 있다. 대부분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 SQL을 사용하지 않고 스키마가 없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몽고DB, 레디스, 일라스틱서치, 커센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몽고DB는 지금 NoSQL 중에서는 지금 탑입니다. 그리고 몽고DB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DB 엔진 랭킹이라는 이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B 엔진스 랭킹 해갖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 여기 나름대로 이 랭킹 순위를 어떻게 매겼다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은 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순위입니다. 보시면 여기 스코어가 있고 1위 오라클 1271, 2위 MySQL 1212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탑 1, 2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까지 이제 탑 3입니다. 오라클하고 MySQL은 오라클 겁니다. 그쵸? 오라클이 MySQL 인수했어요. 그래서 오라클 거고, 그래서 오라클이 요거 두 개 합친 거랑 나머지 다 합친 거랑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오라클하고 MySQL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이제 3인데, 오라클은 주로 유닉스 서버에서 많이 쓰고, MySQL은 리눅스 진영에서는 대부분 MySQL 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나 사용하고, 다른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타입이에요. 이 몽고DB 있죠.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라클은 MySQL, 그리고 또 웹로직, 또 자바, 그게 다 오라클 거죠. 오라클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됩니다. 300조 원, 3천억 달러, 2,500억 달러 그 정도 가요. 300조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450조 원인 정도 되고, 시가총액 2위 회사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한 80조 그 정도 되니까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되면 바로 국내 2위로 올라오는 그 정도 큰 회사입니다. 이 서버 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버 쪽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쪽보다는 PC 쪽에 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라클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렇게 포스트그레스QL까지 4개가 탑 1, 2, 3, 4고 관계형이 아닌 거 몽고DB 그렇죠? 이게 다큐멘트 타입이에요. 요게 있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키밸류 타입으로 레디스 이런 게 있고 일라스틱 서치가 서치 엔진 타입으로 이렇게 있고 이 SQLite라는 게 릴레이셔널인데 이 SQLite는 여러분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안드로이드에 SQLite 설치되어 있고 아이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있고 이게 마리아DB. 이 마리아DB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MySQL하고 호환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빼놓을 수 없는데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핀란드 헬싱키 출신인데 1962년생이에요. 핀란드 헬싱키 출신 프로그래머인데 핀란드에 좀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핀란드 출신 중에 리누스 토발스가 있죠. 리눅스 만든 분. 그분도 핀란드 출신인데 MySQL AB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이분이 이렇게 애칭으로 그냥 몬티 뭐 이렇게 부릅니다. 몬티 와이드니어스. MySQL AB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1999년도에 MySQL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죠. 데이터베이스의 오픈소스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2008년 1월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됩니다. 10억 달러 그러면 이제 공이 9개죠. 공 9개 1조 원을 받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어떤 회사예요? 자바를 만든 회사죠. 그래서 2008년도에 자바는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으니까 MySQL을 오픈 소스를 하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그 자바를 하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판 거예요. 그런데 2010년 1월에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MySQL이 오라클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MySQL이었는데 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그냥 오라클이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이제 오라클은 사실 오픈소스랑은 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돈을 밝히는 돈을 잘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인수해갖고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픈소스 진영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이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어스가 마리아DB 파운데이션 이걸 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DB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MySQL 소스를 갖다가 그런 호환되는 마리아DB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GPL 라이선스를 배포했다. GPL이 뭡니까?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라고 해서 오픈소스가 뭐 GPL 버전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는데 GPL 버전 3까지 있나요? 예, 그렇게 있는데 이 GPL의 가장 강력한 점이 뭐냐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GPL 라이선스로 출시를 했잖아요. 오픈 소스로.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쓰는 소프트웨어 또한 GPL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갖다 쓴 어떤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 프로덕트 또한 그 소프트웨어 또한 오픈 소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을 거면 내 거를 갖다 쓸 수 없다. 이게 GPL입니다. 되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MySQL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마리아DB와 MySQL을 한번 비교한 거를 보겠습니다. 요 compatibility란 말은 호환성이라는 뜻이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했는데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 마리아DB 문서에 있는 말인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riaDB version functioned as a drop-in replacement for the equivalent MySQL version.
with some limitations. 약간의 제약성은 있지만 지금 MySQL 버전 해당하는 MySQL 버전에 대해서 drop-in replacement라는 겁니다. drop-in replacement라는 게 뭐냐면은 대체제인데 기존의 것에 대해서 전혀 설정의 수정이나 어떤 변경을 가지 않고 바로 대체가 가능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것보다 뭐 성능 향상이나 기능 향상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drop-in replacemen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ariaDB가 MySQL의 drop-in replacement란 말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MySQL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의 변화를 바꾸지 않고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MariaDB로 교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쓸 수 있다. 약간의 100%는 아니죠. 호환성이 some limit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동작하지만 MariaDB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부의 리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교체가 가능한 drop-in replacement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여기 아까 이 문서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쭉 뭐 replication compatibility, 복제 호환성, 그리고 또 incompatibility between currently supported MariaDB version and MySQL. MariaDB랑 MySQL에 호환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버전별로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깊이 지금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DBA가 되실 분들은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알아야 될 거는 MySQL 5.7에 대한 drop-in replacement가 MariaDB 10.2 이상이다. 그러니까 MariaDB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나온 것들은 지금 MySQL 5.7 버전하고 호환이 되는 거고 MySQL 8.0과는 호환성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MySQL 8.0에서 지금 소스를 복사해 갖고 만들지 않고 MySQL 5.7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MySQL 5.7에서 MariaDB를 만드니까 또 MySQL에서는 8.0 버전을 새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MariaDB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MariaDB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나가야 되는데 그 이론적인 걸 하기 전에 먼저 MariaDB가 어떤 건지 맛보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할 텐데 그동안 제가 MariaDB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 선배님들은 다 리눅스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눅스 설치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리눅스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냥 윈도우에서 MariaDB를 설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하는 것부터 설치하는 걸로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 MariaDB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랑 커뮤니케이션의 좀 원활함을 위해서 특수문자 이름을 대해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앰퍼샌드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파스트로피 이런 말 쓰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특수문자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IT 하는 사람 상식이죠. 요거 물결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말로는 뭐 물결 그러는데 지금 키보드의 제일 왼쪽 위에 ESC 버튼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Shift 누르고 누르는 그 물결 요 이름이 틸더. 그쵸? 틸드가 이제 공식 이름이고요. 그 키보드의 밑에 있는 거 백틱이라고 부릅니다. 따옴표 같이 생겼는데 약간 기울기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쵸? 백틱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그레이브 액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느낌표, 이거는 exclamation, 이건 잘 알듯이 at라고 부르고요. 이건
넘버 사인 또는 해시 또는 샤프 같은 말입니다. 해시는 우리 뭐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넘버 사인, 해시, 샤프. 그리고 요건 달러 사인, 이건 퍼센트, 이건 캐럿. 요거 뭐죠? 요게 이제 웃음 지을 때 요 표시 짓는 거 있잖아요. 숫자 6번 위에 있는 키. 요게 캐럿입니다. 그리고 앰펄샌드. 요거 엔드 표시 우리가 엔드 할 때 쓰는 거 요거 앰펄샌드. 그리고 별표 이걸 에스터리스크라고도 부르고 스타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마이너스 기호 하이픈 대시 그리고 그 언더바 요 언더바를 우리 원래 이름이 언더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시가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스코어 이거 플러스 사인 이거 이퀄 사인 그리고 요 세로로 된 거 이거는 키보드에 원화 표시되어 있는 거 그쵸? 백슬래시 바로 밑에 있는 원화 백 버튼 바로 밑에 원화 표시되는 게 그 백슬래시거든요. 백슬래시에 같이 있는 그 키, 요게 버티컬 바 또는 파이프라고도 부릅니다. 버티컬 바 파이프 그리고 요 원화 표시 이게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랑 원화 표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하고 카마 있는 게 세미콜론, 점점 있는 게 콜론. 그리고 이제 요거 다운표 있는 거, 요거 한 개짜리, 요거를 어파스트로피 또는 쿼테이션 마크 또는 줄여서 그냥 쿼트, 쿼테이션 마크 쿼트 또는 어파스트로피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 두 개 있는 거, 더블 쿼테이션 마크 또는 더블 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쿼트, 더블 쿼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잘 아는 카머, 콤마, 이 다트, 슬래시, 요 괄호는 우리가 이런 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쵸? 이게 작다, 크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이름이 이게 다 브래킷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브래킷, 컬리 브래킷, 스퀘어 브래킷, 앵글 브래킷 딱 오죠. 그쵸? 컬리 이렇게 싹 이렇게 휘어졌으면 컬리고 이건 딱 각이 졌으니까 스퀘어고 요건 이거 사각형이니까 스퀘어 이거 이렇게 딱 각이 있으니까 앵글 그래서 라운드 브래킷, 컬리 브래킷, 스퀘어 브래킷, 앵글 브래킷 이렇게 부른다. 가로는 뭐 포렌타시스 이렇게도 부르고 브레이스, 컬리 브래킷을 브레이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 앵글 브래킷은 특별히 이렇게 작다 크다 표시잖아요. 작다를 LT, less than의 약자죠. 크다를 GT, greater than. 그래서 LT, G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명칭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한 거고 이거는 뭐 IT 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필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